값, miss. 이제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여기 있는 내용들 풀이 시작 한번 해보고요. 일단 여기 내용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좀 약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첫 번째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뭐 일단 여기에 보면 A, B, C, D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4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한다. 그런데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좋고, 그리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사실 이런 문제 많이 봤으니까. 자, 우리가 일단 색깔을 EFGH라고 하면 보통 이제 순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뭐 보통 순서를 잡을 때는 많이 인접한 것부터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그게 이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편해서 하는 건데, 일단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순서를 잡아서 세보면 A하고 C가 좀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먼저 센다고 하면 A가 일단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겠죠. 뭐 E, F, G, H 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E를 골랐다고 하면, C는 이제 E를 제외한 F, G, H 뭐 여기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얘는 3가지를 골랐고요. 고를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F를 골랐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보이는 B하고 D는 E와 F를 제외하고 G 또는 H, 또 G 또는 H 고를 수 있으니까 너도 2가지, 너도 2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곱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순서가 많이 인접해 있는 친구부터 하는 게 조금 편하다. 이유인 즉슨 이게 좀 계산이 좀 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약간 한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순서를 한번 다르게 한번 줘볼게요.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뒷부분에 좀 어렵게 꼬여져 있는 문제들을 풀 때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순서를 좀 바꿔서 일부러 불편한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뭐로 한번 해볼 거냐면 순서를 A, C, B, D로 방금 했잖아요. 제가 순서를 A, C, B, D. 그런데 이번에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B, D, C, A 이런 순서대로 일부러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B를 칠하고 그 다음에 C를 안 칠하고 일부러 D를 칠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 내가 B를 칠할 겁니다. B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E, F, G, H 중에 하나예요. E 골랐다고 칩시다. 얘는 4가지를 고를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그 중에 하나 E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일부러 내가 C, A를 건너뛰고 D를 먼저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B하고 D는 지금 인접해 있는 게 아니니까 뭘 고를 수가 있냐면 얘도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중에서 E를 골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얘도 고를 수 있는 게 E, F, G, H가 있고 얘도 E, F, G, H가 있는데 B도 E를 골랐고 D도 E를 골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르면 얘네가 같은 색깔을 고르게 되죠. 그러면 C가 고를 수 있는 건 이제 몇 개가 돼? F, G, H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C가 고를 수 있는 건 F, G, H 이렇게 3가지를 고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B는 E를 골랐는데 D는 F를 골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C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접해 있는 애들의 수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E, F를 제외한 GH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방금 게 뭐였냐면 이렇게 2개가 사실은 뭐에 있지 않아?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접해 있지 않은 친구들의 동시에 영향을 받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얘네들의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 이 C가 고를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따로 계산을 해서 세야 되는 영역인 거고,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서 세시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순서대로 셌을 때 사실은 이렇게 같을 때 다를 때를 좀 구분을 한번 해서 세볼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셀 때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B하고 D를 먼저 세겠다라고 하면 B하고 D가 같을 때와 다를 때 요 2가지의 경우가 사실은 좀 다른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일단 B하고 D가 같으면 얘네 둘이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4가지가 되겠죠. E, F, G, H 중에 이제 4가지를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골랐으면 C 같은 경우는 그 고른 애들 제외하고 3가지를 고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A는 뭐 B, D하고도 C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2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서 얘는 다 계산해 보면 24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만약에 B하고 D가 다른 색깔을 고른다면
네가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 네가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죠. 그럼 4가지 곱하기 3가지 이렇게 골라지고요. 그럼 C는 이 둘이 고른 거 빼고 2가지, A는 1가지 골라지면서 얘도 이제 24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몇 가지가 되죠? 48가지가 되죠. 그리고 아까 처음 이렇게 많이 인접해 있는 것도 똑같이 몇 가지? 48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순서를 좀 다르게 해서 세도 결국에 경우의 수는 좀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원래 그런 건데 당연히 그렇게 똑같이 경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서를 세느냐에 따라서 좀 쉽게 셀 수도 있고 어렵게 셀 수도 있다. 어떤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세는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면 최대한 많이 인접해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세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이 AC는 서로 뭐 하고 있다? 인접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BD는 인접해 있지 않다.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인접해 있는 애들 먼저 출발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세는데 편하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샘플로 한번 2번도 보시죠. 얘는 A, B, C, D 이렇게 4개를 가지고서 5개, 이번에는 색깔이 5개네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칠하는 방법의 수를 셀 건데, 여기도 보시면 A, C는 좀 인접하죠? 그런데 B, D는 인접하지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약간 교훈을 얻었다면 당연히 AC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BD부터 출발하게 되면 굉장히 또 피곤해진다는 거죠. 얘네들 같을 때 다를 때 나눠야 되니까 그런 거 안 하려면 그냥 여기 있는 거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고를 수 있는 게 5가지, 뭐 C가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라고 한다면 B하고 D는 각각 3가지씩 고를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뭔가 그림이 뭐 위에 거랑 뒤에 거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거 똑같아요. 잘 보시면 B하고 C는 뭐 하고 있다? 저 인접해 있다. 그런데 A하고 D는 인접해 있지 않다. 똑같은 그림이고 얘는 4가지 색깔이니까 바로 그냥 쓰겠습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 3번까지 봤고요. 요 4번은 뭔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한번 천천히 봐보죠. 얘는 A가 일단 이제 총 4가지를 골 수가 있는데 A가 일단 잘 보시면 이 모두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일단 먼저 골라서 4가지 이렇게 이제 좀 봐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중에서 색깔을 뭐 예를 들어 F, G, H, I가 있다고 하면 얘가 F를 이렇게 골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될 게 C하고 D는 뭐 하고 있어? 그죠? 인접해 있죠. 근데 B하고 E는 뭐 하고 있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B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뭐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 먼저 하는 게 세는 입장에서 난이도가 좀 쉬우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라고 하면 뭐 그 중에 하나 G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D 같은 경우는 G하고는 똑같은 걸 이제 못 고르죠. F하고도 못 고르니까 뭐 얘는 이제 2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H를 골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B의 입장에서는 F하고 G하고만 안 겹치면 되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 E의 입장에서도 F하고 H하고만 안 겹치면 되니까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를 수 있는 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3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지수를 세면 되고요. 자, 5번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부터 살짝 피곤한 스타일이 되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방금 전에 옆에 거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은데 이 친구는 뭔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서로 마주보는 두 쌍이지만 BD는 인접 안 했고 AC는 인접한 영역인데 얘는요. 마주보는 두 쌍인데 A하고 C도 인접 안 하고 B하고 D도 인접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인접을 안 한다라는 말은 얘네 둘이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특징이 조금 있거든요.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조금 우리가 경우를 좀 분류해서 세줘야 된다는 건데요. 네. 요거 하고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받을게요. 요 페이지까지 한번 하고 중간에 문항별로 한번 질문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이제 둘 다 인접해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A부터 내가 출발을 한다고 봅시오. 사실 어떤 것부터 출발해도 얘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누구부터 출발을 해도 다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건데 어차피 다 인접해 있는 수도 같고 하니까 똑같다는 거죠. 내가 A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E, F, G, H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이제 골 수 있는 게 4가지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 1을 이렇게 골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D가 A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거는 3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 3가지 중에 내가 F를 골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뭐가 문제냐면 요 C라는 친구가 사실은 A하고 인접해 있지 않으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것은 F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E, G, H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색깔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왜 조금 중요하냐면 이제 마지막 B를 결정할 때 좀 중요한 거야. 지금 잘 보시면 B라는 친구는 누구하고 영향을 받냐면 여기 보이는 A하고 C에 동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색깔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A가 E를 고른 상태에서 C가 만약에 E를 골랐다면 B의 입장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가 아니라 얘는 E, F랑은 인접 안에 있으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이제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E를 제외한 F, G, H를 고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C가 G나 H를 골라버리면, 즉 A와 다른 색깔을 골라버리면 얘가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G를 골랐다고 하면 E하고 G를 제외한 뭐 FH를 고르고, 뭐 예를 들어서 H를 골랐다면 거꾸로 G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을 때랑 다를 때 B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좀 이렇게 달라지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셀 때 이제 어떻게 세냐 정리해서 보자면 A하고 C가 같을 때와 A하고 C가 다를 때의 경우가 조금 경우의 수가 다르니 얘네들을 분리해서 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세는 방법은 A하고 C가 같으면 얘네들이 고를 수 있는 게, 같이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네 가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D는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E를 골랐다고 하면 D가 고를 수 있는 건 세 가지, E를 제외하고 세 가지. 그리고 B가 고를 수 있는 것은 E를 제외한 세 가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A하고 C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걸 골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얘가 E를 고르고 얘가 G를 골랐다, 이런 느낌인 거죠. 얘네가 다른 걸 골랐다면 A가 고를 수 있는 게 네 가지, C가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얘가 E, 예를 들어 뭐 F 이런 식으로 골랐다면 여기서 D는 E와 F를 제외한 두 가지, B도 E와 F를 제외한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면 얘가 이제 36가지가 되고요. 여기는 48가지, 뭐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84가지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까지 하고 한번 채팅창도 한번 읽고 질문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약간 차이를 좀 구별이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좀 얘는 A하고 C하고 B하고 C하고 이제 인접하고 얘네들은 인접 안 하는 느낌이면,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는 얘네들도 인접 안 하고 얘네들도 인접 안 하고 이런 시리즈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6번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얘네들도 잘 보시면 A하고 C 인접 안 하죠. A하고 C 인접 안 한다고. 인접 안 함. B하고 D도 인접 안 함.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게 이제 이렇게 두 쌍이 마주 보는데 서로 이렇게 인접 안 하는 경우라고 하면 뭐 누구부터 출발해도 상관은 없고요. 아까는 A부터 출발했으니까 이번에 뭐 B부터 출발해보자, 뭐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경우의 수는 누구부터 출발해도 똑같이 나오니까요. 다만 이런 경우는 이 마주 보는 친구랑 뭐 할 때, 그쵸, 이렇게 같을 때랑 다를 때 경우의 수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좀 미리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 뭐 시험에서 풀 때는 뭐 망설임 없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얘네가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5가지 색깔이니까 얘네가 같이 해서 고를 수 있는 게 5가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E, F, G, H, I 5개의 색깔이 있다고 하면 뭐 얘네들이 동시에 E를 골랐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얘네 둘은 뭐 어차피 얘네들끼리 소리 인접 안 하니까 2만 피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 너도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다.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4다. 이렇게 이제 봐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B하고 D가 만약에 다르다 이러면은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5가지,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4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얘가 E를 골랐다면 얘는 이제 F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C는 걔네들을 비해서 3가지, A는 3가지,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6 곱하기 5니까 80, 그리고 얘는 60, 이게 180인가요? 그래서 합치면 이제 260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6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5번이요? 5번이 다른 문제랑 차이점이 있냐고요? 그쵸, 1, 2, 3번이랑 5, 6번은 좀 결이 다르죠. 1번과 2번과 3번은 지금 문제를 보시면 둘 다 마주보는 두 쌍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한 쌍은 인접해서 얘네들이 무조건 다른 색깔을 골라야 되는 경우라고 보셔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5번이랑 6번 같은 경우는
5번이랑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무조건 인접해 있는, 얘하고 얘도 인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점이니까. 그죠? B하고 D도 서로 인접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거를 고를 수도 있고 다른 거를 고를 수도 있다. 이런 게 조금 왼쪽 문제랑 다르죠. 얘네들은 무조건 다른 걸 골라야 되는데, 그죠? 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둘의 동시에 영향을 받는 B가 좀 선정이 될 때 문제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4번. A, C, B 순으로 세셨는데 A, B, C 순으로 세면 안 되나요? 사실은 얘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A, B, C 순으로 세도 상관이 없는 게 예를 들어 내가 A를 예를 들어 얘를 4가지 이렇게 셌다고 치면요.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3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인데 뭐 이런 식으로 세셔도 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셌을 때 제가 약간 이제 상황을 좀 이따가 이거는 좀 문제를 좀 더 보실 건데 지금 얘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게 요 중간에 얘가 껴있어서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를 세고 B를 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얘가 이렇게 좀 구석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가 있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의 동시에 붙어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은 색을 고를 수가 있는데 그 둘의 동시에 영향을 받는 어떤 영역이 있으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같은 거 다른 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경우를 좀 분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좀 막는다? 좀 덜 생기게 하려면 좀 많이 이렇게 좀 인접해 있는 것부터 셌을 때 좀 그런 것들이 좀 덜 생긴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느낌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부정확한 것처럼 약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인접해 있는 것부터 셌을 때 이제 좀 이렇게 건너뛰어져서 동시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의 수가 좀 작아진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좀 저는 피해서 좀 많이 세는 것부터 했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크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A, B, C, D, E 뭐 이렇게 세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A로 세보면 얘가 이제 4가지죠. 그러면 이제 B를 세면 얘가 이제 3가지라고 보시면 A와 B의 동시에 영향을 받는 C는 이제 2가지를 고를 수 있고요. 그럼 A와 C의 동시에 영향을 받는 얘는 2가지를 고를 수 있고요. 얘네들의 동시에 영향을 받는 너도 2가지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똑같다. 얘는 크게 상관이 없다. 어디로 세도 뭐 이런 느낌입니다. 퍼뮤테이션, 콤비네이션 바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 진짜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사실은 따로 영상으로 좀 찍어 놓기는 했어요. 저 그 고1 심화 개념 거기 재생 목록 보시면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좀 이렇게 좀 어떻게 구분하면 좋냐 막 예제들이랑 이렇게 해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무책임하니까 어떤 식으로 많이 해야 되는지를 제가 조금만 약간 언지를 해드리면 사실은 각각의 상황 3P2를 뭐 3 곱하기 2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3C2는 뭐 3P2의 2로 나눈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의 공식이 이거다. 이런 거는 사실 아무도 안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팍팍팍 하려면 이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 B, A, C, B, A, B, C, C, A, C, B 이렇게 생긴 게 3P이다. 이 과정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3P이다. 그리고 A, B하고 BA가 같은 걸로 AC하고 CA가 같은 걸로 BC하고 CB가 같은 걸로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얘가 3C이다. 여기를 이거다. 여기를 이거다. 이거 사실 확통에서도 똑같거든요. 확통할 때도 뭐 중복 조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몇 개를 중복으로 이용해서 뽑은 걸 중복 조합 이런 식으로 외우면 수많은 모델들을 절대로 여러분들 처리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말마다 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예제들을 다 우리가 외울 수가 없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이런 말들에 대한 표현을 보고서 내가 그거를 좀 나열을 해보면서 그 생김새를 보고 이게 퍼뮤테이션이네 그러면 3P이네 생김새를 보고 콤비네이션이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완전 생략한 채로 문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답을 내고 있다면 이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요. 처음 보는 예제들도 막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경우들을 나열해 보면
이거 순서가 존재하네. 이거 중복을 허용하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호화해서 계산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은 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결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순열조합뿐만 아니라 뭐 중복조합이나 이런 것들 확통해 가는 것들도 한번 조만간 한번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같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열조합 그런 공식 없다는 말이냐고요? 아니요, 공식이 있는데 나열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떤 기호다라는 거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순열 조합으로만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중복조합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똑같은 뭐 3H5를 가지고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이거는 3H5다, 이건 3H5다, 이건 3H5다 이렇게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서 약간 순서쌍들을 나열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순서쌍이 되는 것은 3H5야 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기호화할 수가 있어요. 이걸 직접 계산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10P3 이런 걸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10개 딱 나열되어 있는 그 모양을 보고서 어떤 그 순서쌍들이 10P3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게 10P3이다 라는 걸 이렇게 끌어내면 계산만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을 쓰는 것은 약간 계산의 어떤 그냥 과정일 뿐이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나열된 순서쌍을 보고서 이게 10P3이다 이걸 추론해내는 게 중요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조금 이제 정리가 좀 되셨다면 저는 이어서 뒷부분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기부터. 자, 이제 약간 더 복잡해지는데 방금 전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되셨냐면 이렇게 한 쌍이 이제 인접하는 거, 요런 거랑 이제 두 쌍 다 인접 안 하는 거, 요거를 지금 제가 조금 구분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지금 요거 7번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결이기는 한데, 5개 영역을 이제 우리가 나누는 도형인데 총 5개의 색깔로 칠할 거고요. 뭐 규칙은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느낌인지 보시면 C가 가운데 혼자 있으니까 얘가 일단 고를 수 있는 거 5가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시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를 딱 보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B하고 D는 서로 인접해 있지 않고 A하고 E도 서로 인접해 있지 않죠. 이런 경우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B하고 D하고 같을 때 누구한테? 그치, 이렇게 A한테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다음에 B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이럴 때는 B하고 D가 뭐 할 때 저 같을 때하고 B하고 D가 다를 때를 좀 구분을 해서 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B하고 D가 만약에 같다면 얘는 두 길이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가 될 거고, 그러면 A하고 E는 각각 이제 3가지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B하고 D가 만약에 다르게 골라야 된다면 얘네들은 4가지, 3가지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고른 색깔이 뭐 F고 얘가 고른 색깔이 G였다면 얘네들은 그 2개를 피해서 이제 또 2가지씩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2가지 경우를 더해 주셔야 되는데, 그 더한 것을 어디에다가 저 5에다가 이렇게 곱해 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36 이렇게 되고요. 얘는 12 곱하기 4니까 48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렇게 2개를 더하면 84 이렇게 돼서 5 곱하기 84면 얘가 42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약간 조금 느낌이 좀 세하죠. 요 아이들은 살짝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단 A, B, C, D, E 이렇게 이제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가지고서 똑같은 규칙으로 5가지 색깔을 칠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일단 A를 보시면 얘네들은 3군데에 다 이렇게 인접해 있으니까 얘를 먼저 골라서 네가 이제 5가지를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거고요. E, F, G, H, I 이렇게 5개의 색깔이 있다고 할 때 너를 내가 E라고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보이는 이 B는 E하고 이렇게 A하고 인접해 있죠. 그런데 얘는 사실 잘 보시면 C하고도 안 붙어 있고 D하고도 안 붙어 있고 인접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4가지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이 C의 입장에서 봐도 B하고도 안 붙어 있고 D하고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몇 가지? 그렇죠, 4가지. 뭐 영향을 주는 게 없죠.
여기 보이는 D도 보시면 뭐 B하고도 안 붙어 있고 C하고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몇 가지다? 이렇게 네 가지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건 그냥 좀 답이 좀 허무하지만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었나? 뭐 쪽에 되게 까다로운 거 하나 있었는데 얘였나? 자, 9번. 자, 그럼 얘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A, B, C, D, E 5개의 지역을 총 4가지의 색깔로 칠할 거고요. 뭐 인접해서 뭐 이렇게 하는 뭐 규칙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D가 좀 많죠. D가 보시면 누구하고 인접해? B하고도 C하고도 E하고도 좀 인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D한테 먼저 좀 줄게요. 얘는 지금 색을 F, G, H, I라고 한다면 뭐 그중에 얘를 F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네가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4가지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E는 C를 먼저 할까요? C를 먼저 좀 골라주면 D하고 이렇게 C가 이제 좀 많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F가 고른 거, D가 고른 거를 제외하면 이제 3가지를 고를 수가 있겠죠. 뭐 그 중에서 하나 G를 이렇게 골랐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F, 얘가 G 이렇게 골라진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B가 골라지면 F하고 G하고 2개 인접하고 있으니까 얘는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2가지가 되겠죠.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H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A 같은 경우는 사실 C가 고른 거와 이제 B가 고른 거 2개를 이제 피해서 골라주면 되고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된다? 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E 같은 경우는 C가 고른 것과 D가 고른 것 이게 중에 2개가 다르잖아요. 걔네들 2가지 피해서 얘도 이제 2가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생긴 거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비틀려 있지만 사실 우리가 뭐 풀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얘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뭐 이렇게 이제 왜 또 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한번 우리 재미삼아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C, D 순서대로 가니까 좀 깔끔하게 나왔는데 약간 일부러 막 이런 걸로 먼저 한번 가볼까? 연습 삼아? 별로 안 좋아하려나 이런 거? 저도 괜히 했다 틀리면 좀 불안하긴 한데 뭐 그냥 한번 해볼까요? 2를 내가 만약에 먼저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4가지야. 그 중에서 하나를 F를 골랐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D를 골랐어. 그럼 D는 E랑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약간 다른 걸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E가 F를 골랐으니까 얘는 이제 뭐 G를 골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 C가 고를 수 있는 거는 F하고 G하고 이제 겹쳐지니까 H 아니면 I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H를 골랐다. 뭐 똑같네요. 얘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G하고 H하고 이렇게 둘을 이렇게 우리가 잡으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G하고 H를 피해서 가면 되니까 F여도 되고 I여도 되고 그럼 얘 뭐 F 가고 그리고 F 골랐다고 하면 얘도 2가 이거 똑같네. 그렇죠? 이것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어디부터 하든 엄청나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차곡차곡 붙어 가면은 뭐 동시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굳이 뭐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한번 보시죠.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이 있는데 색깔에는 3가지만 칠한다고 합니다. 인접한 건 다른 색 칠하고 칠할 수 있는 것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줬습니다. 그죠? 일단은 뭐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부터 합시다. 얘가 이제 제일 많이 붙어 있죠. 얘는 하나, 둘, 3개랑 붙어 있으니까 이 친구가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얘는 이름이 안 써 있네. 그죠? 얘는 이제 3가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시다. 얘가 3가지. 그런데 얘가 레드, 옐로우, 블루 이렇게 색깔이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레드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얘랑 붙어 있잖아요. 인접해 있으니까 여기 보이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2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거 아까 우리 봤던 거다. 그죠?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주보는 두 쌍이 서로 가운데 이렇게 낑기고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뭐 할 때 같을 때, 다를 때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영역에 이름을 좀 붙여줍시다. A, B, C, D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 2가지는 번외편으로 두고 A하고 C가 같을 때와 A하고 D가 C가 다를 때 똑같네요. 그죠? 얘도 이제 3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다. 얘는 3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1가지 곱하기 1가지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2개를 더하셔서 최종적으로는 요 2가지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2가지에 6가지니까 18가지인데 거기에다가 2개를 곱해주면 36가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문제기는 한데 직접 약간 이런 문제들은 좀 세셔야 됩니다. 그죠?
직접 세셔야 되고 경우의 수를 좀 따져가면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일단 얘는 규칙을 좀 보시면 세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다. 그 세 가지 색을 저는 ABC라고 한번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이웃한 사다리꼴에는 다른 색을 칠한다.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여기 옵션이 하나 붙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아래 사다리꼴에 서로 다른 색 어디죠? 맨 위하고 맨 아래의 사다리꼴에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규칙으로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꼭 지켜야 되는 거는 무조건 다른 색을 골라야 되니까 얘네 둘을 저는 먼저 선택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세 가지, 세 가지 주시면 세 가지. 여기는 뭐 그 중에 하나 A를 골랐다고 하면 얘는 이제 두 가지를 고를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B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서 다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얘네들을 먼저 잡아줬고요. 그럼 이 두 개를 그 다음으로 잡을 건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이 친구는 여기가 이제 B가 올 수도 있고 얘는 C가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B가 왔다면 여기 올 수 있는 이 친구는 A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에서 사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 또 뭐가 나눠지냐. 경우의 수가 나눠진다는 거지. 실제로 요 친구가, 요 2층 친구가 B하고 C를 고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B를 고르고, 그죠? 요 4층, 거꾸로다. 얘가 이제 4층이죠. 4층 친구. 그리고 이제 2층 친구가 이제 A하고 C를 고를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A를 골라서 이 둘이 이렇게 다른 거를 골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얘가 B고 얘가 A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다른 거를 골랐을 때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C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다르면 한 가지밖에 못 고르는 거죠. 가운데 있는 친구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요 4층 친구가 C를 고르고 그리고 요 2층 친구도 C를 골라서 둘이 같은 걸 이렇게 골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마지막 층은 C를 제외하고 A, B를 또 고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2층과 4층이 또 뭐 할 때 같을 때와 다를 때의 경우의 수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세봅시다. 2층하고 4층하고 같을 때는 몇 가지 있냐 하면 지금처럼 한 가지밖에 없어요. CC 한 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3층은 그 한 가지를 피해서 몇 가지가 될 거다? 두 가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층이랑 근데 또 누구랑 다르면 그렇죠. 4층이랑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2층이랑 4층이랑 다른 건 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여기가 BA일 수도 있고 여기가 BC일 수도 있고 여기가 C일 수도 있고 이렇게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네가 다른 경우가 세 가지라고 하면 3층은 얘네 두 가지 색깔을 피해서 여기는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그냥 토탈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얘하고 얘가 A, B로 하나 결정이 됐을 때 얘 이 세 개가 결정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더하기 세 가지, 즉 몇 가지가 된다? 5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가 A, B일 때 5가지인데 뭐 A, C일 때도 5가지, 뭐 B, A일 때도 5가지. 그런데 그런 가지수가 우리는 몇 가지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3곱하기 2가지, 6가지라는 걸 아니까 요걸 이제 곱해 법칙으로 최종적으로 곱해 주신다면 사다리꼴에 칠하는 방법의 수는 30가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